안녕하세요. 한국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트레이너 장하나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유전학 박사이시며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인 테라젠 이텍스의 이사로 계시는 홍경원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혈압이랑 혈당 건강에 굉장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혈당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식품을 또 워낙 좋아하잖아요. 예, 뭘 먹어도 밥을 먹어야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밥뿐만 아니라 빵, 떡, 면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혈당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가 또 있나요? 이 DTC 유전자 검사 중에는 총 8가지의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8가지 유전자 중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유전자, 특히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저는 흔히 이 유전자를 과식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는 원래 인슐린이라고 하는 몸속에 있는 혈당을 대사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해져서 음식으로 섭취한 그런 혈당을 빨리 대사를 못 시키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 유전자 이름은 CDKN2AB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흔히 알고 계시는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 내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인슐린 베타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타 세포가 기능을 잘 못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베타 세포의 숫자가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산되는 인슐린의 총량이 적게 되고 또한 인슐린이 분비되는 그런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은 인슐린의 총량은 작은데 인슐린의 분비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이 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인슐린 분비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사람들이 약 20%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은 빨리 소화를 못 시켜서 저녁 식사를 먹은 것이 다음날 아침까지 더부룩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다음날까지도 과식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전자를 과식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서 과식을 주의해야 되는 유전자 타입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혈당과 관련된 유전자인데 먹은 것을 감당을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성질을 발현을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물론 탄수화물 식품을 좀 적당히 먹고 이렇게 많은 양을 과식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만 또 추가적인 팁이 있을까요? 네, 물론 과식을 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혈당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비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욕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제도 같이 드시고요. 또한 과식을 했을 적에 대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조제들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통해서 대사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좀 적당한 양을 먹고서도 포만감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에게 저는 단백질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단백질을 드시면 좀 더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과식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에 비해서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데에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대사를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요. 예, 맞습니다. 네.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에 야식 증후군이라 그래서 밤 9시, 10시 되면은 배달 앱을 이렇게 켜서 오늘은 뭘 시켜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맨날 그 야식의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혹시 이 야식도 어떤 유전자와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야식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유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잠을 잘 적에 나오는 유전 호르몬을
멜라토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잠도 잘 자고 항암 효과도 있어서 암도 잘 안 걸리고요. 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멜라토닌이 많이 나온 사람은 단 하나의 단점이 있는 게 인슐린 분비가 잠자는 동안에 적게 됩니다. 야식을 먹게 되면은 이 야식 먹은 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 소화가 안 되고 밤 동안에 계속 음식물이 몸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얼굴에 뭔가 이 하얀 가루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자기 전에 뭔가 많이 먹은 것이 소화가 다 안 돼서 피부로 배출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본인의 그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특징이 있다 싶으면은 이 유전자의 위험 타입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MTNR1B라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의 위험 타입이 대부분의 건강 지표에는 좋습니다. 야식만 피한다면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유전자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제스타트 혈당 유전자 중에서 MTNR1B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의 위험 유전 변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야식은 꼭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다니까 그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야식은 안 먹으면 안 되겠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배가 허전하면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저희 쉐이크 드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들을 보면은 이 유전자의 위험 타입을 갖고 있는데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시면은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도록 도움을 줘서 궁극적으로 야식 이후에 대사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 야식은 꼭 먹어야겠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비타민 D의 섭취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못 이겨서 야식을 먹게 됐다. 그러면 비타민 D를 꼭 챙겨주면 좋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우리는 그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정도로 허기가 진다 이럴 때는 쉐이크를 타서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쉐이크를 물에 타면 90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식으로 먹을 때는 그렇게 해서 쉐이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전학 전문가이신 홍경원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재미있는 내용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유전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유전자 단어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유전자 검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추후에 건강 관리에 참고 지표로서 활용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결국 유전자 결과가 위험 유전 변이가 막 많이 나와서 빨간불이 막 떴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담하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더 좋은 건강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더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라제니텍스 이사이시자 또 유전학 박사이신 홍경원 박사님 모셔서 재미있는 유전자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박사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